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식으로 시선을 해놓고 같은 여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둠이 자기를 바라볼 때는 그 어둠도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게스트는 누구냐면 바로 시몬자입니다. 뭐지?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너무 감사하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할머니 유튜버가 된, 네, 시몬입니다. 여기 보면 시몬자의 네. 할 말 많은 틀튜브 이거죠, 이거? 네, 틀튜브예요. 할머니라서 틀튜브예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시청자가 네. 많던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갤러리를 끼고 하다 보니까 어디요? 동동여대? 예, 하고 제가 원래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질문을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거를 또 제가 물어보고 이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상을 찍어 놓고 글로 남겨놓으면 혹시 또 누가 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무서워서 그냥 이제 영상을 남겨놓고 너희가 그냥 직접 가서 봐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돼가지고 좀 놀랐어요. 아니 라이브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주제가 거의 흔히 말하는 틀튜브랑 거의 똑같이 가서 썸네일까지 아예 그냥 그 컨셉으로 다 맞춰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7, 8, 9, 1 네, 엄청 많아요. 할 말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참았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입이 한 번 열리니까 제가 이제 맨날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악마의 주둥아리에 봉인이 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완전 극우 틀튜버거든요. 네. 그거 유튜버시네 이제 다 됐네. 네, 극우 유튜버예요. 네, 극우 틀튜버예요. 그 대통령이 본다는 그 틀튜브입니다. 그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슬슬 이제 가실 때가 됐잖아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프닝을 한번 이제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지난번에 이제 마무리 못했던 페미니즘 강의 마무리 짓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네, 알려주시죠 오늘. 네, 그거 하고 저번에 그 마지막에 제가 그때 이제 약간 밤톨자 때문에 너무 놀래서 이거를 갑자기 뛰어들었다 보니까 말을 조금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뭐예요? 그거 정정 좀 해. 그러니까 변호사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신뢰였고요. 그리고 저를 믿지 마세요는 맹신이었어요. 맹신하지 말라고.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말라. 본인도 믿지 말라. 제가 사실 변호사님 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변호사님을 믿어요는 신뢰합니다였고 저를 믿지 마세요랑 아무도 믿지 마세요의 그 믿지 마세요는 맹신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랑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다 이해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이제 신뢰하지 마라랑 맹신하지 마라가 다르니까 그거를 제가 구분을 못해서 약간 변명? 알겠습니다. 우리 급한 변호사님의 결혼 문제부터 결혼 가시죠. 문제부터. 사실 어쩌면. 이거는 일단은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약간 혼기에 찬 남성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뭘로 얘기를 해볼까? 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한번 알아보는 적절한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쭉 했는데 우선은 우리 관계 같은 거 얘기할 때 손절이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손절 알죠. 사람들이 손절. 요즘에 자주 쓰는데 이 손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주식에서 쓰던 표현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손해를 보지만 내가 이거를 팔아버리겠다. 이때 어제 쓰던 건데 이게 인간 대인 관계로 왔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언제가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랑 결국에는 뭔가 파트너가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와 나의 관계가 저점 매수인지 고점 매수인지 그 상황을 보고서 언제 위기가 오는지 그 위기를 견디고 나면 이 관계가 단단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점 매수 같은 경우는 나나 이제 뭐 상대방이나 좀 힘들 때 그치. 학생 때 둘이 만나서. 힘들 때 만났어. 힘들 때 만났어요. 이때는 언제 위험해지냐면은 고점에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치. 잘 될 때. 그러니까 그런 네, 거 하면 수험 공부 때 만났는데 한쪽만 붙었어. 이제 이때가 무서운 거지. 그니까 해서 지금 아래쪽에 핑크색 기간에 만났을 때는 저 파란색일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조강지처를 벌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매수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은 고점 매수가 그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퐁퐁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하이 스펙을 갖추고서 상대방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뭐가 언제가 힘들어지냐면은 내가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한번 헤어지고요.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고요. 이익 실현 구간이 언제냐면은 두 사람이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10억이 오른 거야. 예, 이게 이익 실현 구간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약간 목적이 달성됐잖아요. 재산을 불리는데. 네. 그러면 지분 챙겨서 서로 헤어지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가난해진다거나 뭐 아니면은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저점일 때 헤어질 수도 있지만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서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 스펙이 고점일 때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저점일 때 만나신 분들이 속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근데 변호사님은 지금 스펙을 갖췄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어때요? 걔가 고점이라고 쳐봐요. 쳐보면 제가 생각하는 네네. 고점과 남이 생각하는 고점이 다를 수 있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시면 지금 21년도 가격이랑 지금 올해 가격이 다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지. 그러면 더 고점 매수에 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자 추천을 지금 생각을 해본 게 저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배우자 추천 동반 성장할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라? 그러면 만날 네, 시간이 없을 것 비슷한 같은데? 스펙을 만나서 둘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같이 성장. 네, 해서 동반 성장 플랜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생각해본 없는 게 아닌데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저도 거의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파트너 변호사님을 하나 이제 조금 들여서 그분하고 한번 이렇게 깜짝이야. 또 협업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같이 있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 되는 거니까 니께 내 거고 그렇죠. 내게 네 거니까. 네. 제가 그래서 존경하시는 동반 분이 말건 죄송해요. 존경하시는 분이 롤모델 같은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힘든 점 얘기해 주시더라고. 집에서도 일이 안 끝나.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은퇴했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두 분의 30년 정도의 과업이 끝나고 자식들이 독립한 이후에 인생을 함께 해온 가장 강력한 동료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료의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변호사 해야겠네? 아 그냥 동업 해도 되잖아. 변호사 아니어도. 뭐 사무장도 괜찮고 패러리걸도 괜찮고 네, 어쨌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회계 쪽 하시는 분도 괜찮고 업종이 뭐든 간에 변호사님의 업무 파트너로 딱 계시만한 분이 계시면 좋지 않을까요? 좋은 해안이네요. 또 이제 외적인 부분 담당하실 때 내부 담당해 주실 수도 있고 회사 내부를. 그러니까 이게 마냥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변호사님이 회사를 비우셨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회사를 지켜줄 거잖아. 그것도 좀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실 만한 기회가 생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미국 주식 느낌으로 이제 국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결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 주식의 성장 라인을 보시라고. 그래서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를 잠깐 보시면 아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쭉쭉 결국에는 힘든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끝에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중간에 위기가 안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로또 대신에 오래오래 우상향할 수 있는 관계를 택하시면 결국에는 떡상의 기회가 올 것이다. 제 친한 83만 유튜버 계신데 혁자님은 외모를 좀 포기하라던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이 들면 다 주름지고 비슷비슷해져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이게 단타랑 장투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단타로는 결국 크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디카프리오 있죠. 디카프리오가 전형적인 단타 유저잖아요. 그 계속 살아남고 있잖아. 아니 25살 때까지만 사귀고 계속 바뀌잖아요 파트너가. 근데 그냥 또 이제 바람직한 케이스 아닌가요? 정우성님이랑 남자 입장에서. 글쎄요. 저는 장투에서 주는 안정적임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단타 치려면 이런 것 같아. 정우성님, 디카프리오님은 자본이 많아. 그러니까 잃어도 된다. 근데 그분들은 너무 고점이라서 그러니까 정우성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잃는다는 게 양육비잖아, 양육비. 양육비가 아니라 이제 결혼하면 그거잖아요. 이혼했을 때. 그러니까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이든 뭐든. 그러니까 정우성님 같은 경우는 잃어도 많다, 자본이.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타를? 그러니까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일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 변호사님은 아직 갈 길이 이렇게 광활하잖아요. 다양한 분야로 또 계속 여러 가지 도전하실 만한 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좀 더 이렇게 맞아요. 예, 외모를 포기를 필드를 뛰셔야 되는데 장투해야 되는데 장투가 쉽지가 않네요. 장투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밑으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저점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외모에도 저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외모를 포기하시란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해주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하고 또 내가 너무 잘 됐을 때 들떠서 파트너의 고마움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절망하지 말고 고점에 들뜨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가치 위기를 버티고 특히 잘 됐을 때 너무 들뜨지만 않으면 평생 잘 살 수 있다. 우상향을 계속하면서 같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게 욜로족이랑 개미와 배짱이의 문제거든요. 가치관의 차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결혼 안 한 입장에서 남한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결혼 안 다른 하는 건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결혼 안 하는 건 어때요? 글쎄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하는 걸 추천해요. 하는 게 외롭잖아요. 결혼 안 하고 여자친구만 만나는 거지. 그건 어떤가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를 먹었을 때 다들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느라고 바쁠 때 약간 변호사님이 조금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다. 외로운 감정을 버티면 여자친구만 만나는 거. 근데 이게 저도 비혼으로 여자친구만 만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자식에 대한 그게 좀 결여되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약간 생각에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 생각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그게 이게 저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다 게 가질 너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요거는 마무리할 때 슬슬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네. 자신이 없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제 이게 저의 독특한 혹은 뭐 생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근데 그쵸. 이제 혼자 오래 살아본 사람은 남이랑 같이 살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랑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참 이분도 결혼하긴 글렀다. 저희 생활 방식이란 게 그 업무 위주, 업무나 일 위주인데 이거를 누구랑 맞춰?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근데 인연은 또 몰라요. 저는 이혼 사건 하다 보니까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그러시면 또 보니까 이제 또 힘들어져요. 이제 점점 저 힘들어지기 사람들 보면서 시작해. 내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결혼을 했을까 느낀 점이 저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게 해서 결혼했을 텐데 네. 지금 저렇게 이제 죽도록 서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1년, 3년, 5년, 10년을 살아보지 않고 결혼 결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과 1년 살았을 때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측을 못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 계란을 나눠 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한테 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동되거나 뭔가 틀어지면 그게 이제 그 저점이 돼버리는 거지. 관계에서의 저점이죠. 그래서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저는 요술 주머니가 있어요. 오늘 강의 끝나고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습니다. 페미니즘 강의 네. 3탄. 동현이는 왜 동현이가 됐을까? 송동현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남자들 보고 맨날 동현이 그러잖아요. 그게 왜 나왔는지 사실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옛날에 무슨 페미니즘 만화 이슈가 있었을 때 이름은 송동현을 달고서 이게 변호사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리라라고 맞아. 아이씨. 프랑스에서 온 리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도 변호사 도노 왜 이 댓글에 삭제하셨나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온 리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둘 다 동현이랑 프랑스에서 온 리라가 한국식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놀리려고 이게 일종의 조롱 코드예요. 조롱 코드. 그러니까 이름을 송동현을 달고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온 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말고 밑에를 보셔야 돼요. 네, 동현이 뭐 이게 킬링 포인트. 아니 왜 이렇게 신났어? 그러니까 이게 킬포인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멸칭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검색을 안 당하고 뒷담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저거더라. 에드시런. 아니 에드시런은 대명사예요. 대명사. 저 에드시런이에요. 에드시런. 아니 에드시런은 그 히 같은 거예요. 그 모두에게 그래요? 다 쓰는 거예요. 그래요? 에드시런은 변호사님한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쓰는 거예요. 아니 저 닮았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전혀 안 닮았어요. 아니 에드시런한테 고소당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야 죄송해요. 너무 웃음이 터져서 왜 이렇게 신났어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제는 이 사람이고 오늘은 이 그래요? 사람이고 대명사야 대명사. 그렇구나. 난 아니구나. 홍길동 우리 그 홍길동. 나는 이거 나 닮았다고 한 줄 알았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현이 같은 거예요. 동현이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 이제 대명사가 됐잖아요. 에드시런도 대명사예요. 그거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토바 금지라는 게 있어요. 에타에서 지금 되게 많이 나왔던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론화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무토바 금지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이유를 다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아젠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막는 거예요. 네, 선동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근데 보면은 무토바가 결국 무료 토킹바잖아요. 근데 결국엔 토킹바라는 게 술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왜 술집에 대해서 예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수능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아르바이트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토킹바 알바라는 게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토킹바 알바라는 게 되게 사실은 성매매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처음에 쉽고 비싼 거, 돈 많은 거. 네, 쉽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다 하다가 결국에는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드는데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와 있는 예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첨부를 했어요. 네, 해서 한번 변호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이거 봤어요, 이거 저. 네, 봤어요. 보셨어요? 처음에 이거 좀 하다가 이렇게 처음에서 의심하라 이거 이유 없는 친절 시작. 맞아. 네, 처음에는 해서? 이제 좀 배려해주고 펑크내도 용서해주고 맞죠? 다 맞춰주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이 사람이 기본 이제 기준점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친절해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 사람이 안달이 났을 때 해서 요 과정에 대해서 이를 한번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스스럼 없이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마담언니가 말은 되게 좋게 해요. 너는 이제 막 원래 이런 술집 하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말이 바뀌죠. 댕이쌤이니까 등록금만 바짝 벌어라 이렇게 말이 바뀌고 결국에는 진짜 술집 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술집 여자가 되어 보니까 옛날만큼 또 쉽진 않아. 근데 이미 거기에 완전히 흠뻑 젖어버려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담 왈,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타긴 한데 그 점을 노리고 함정을 파면 똑똑하건 보수적이건 소용이 없다. 무조건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면 무조건 넘어온다는 걸 이 마담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집 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 못하고 고고한 대학생인 줄 아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을 막상 본인들이 보시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되게. 이게 실제로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클럽 같은 데 되게 많이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가요. 보통은 처음에 이제 공짜니까 그냥 공짜로 놀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쁜 일 당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야금야금 가랑비 오졌다. 네, 네, 그래서 요 마지막에 딱 보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흔한 수법이고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예전에 버닝썬 같은 클럽 MD들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 여자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이 여자분들을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끌어내는 수법은 동일해요. 사이비 종교든 뭐 이런 식으로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법은 다 동일하니까 공짜로 이 사람들이 뭔가 대접을 받는. 그러니까 공짜로 뭐 대접. 처음에 뭐 가면은 다 비슷하죠, 구조가. 처음에는 좀 네. 다 많이 주고 맞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게 꺾일 때, 그게 네, 안 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때 이제 하니까 이 소녀들의 마음, 특히 마음이 여린 친구들 같은 건 왜 변한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그 유튜버 중에 오마르라는 되게 고민 상담 잘해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결혼 후 남편이 네. 변했어요. 네, 그 예신데 남편이 저랑 연애할 때 2시간 거리를 하루도 안 빼고 저를 보러 와서 자고 출근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2달 만에 임신이 되어 혼인신고를 했고 출산하자마자 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애 엄마니까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번 욕을 했더니 집안을 심하게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러더니 너를 때린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이혼하는 게 맞죠? 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2시간 거리를 하루도 안 빼고 사연자님을 보러 와서 잠자고 출근했대요. 문장을 봤을 때 여자들이 느끼는 것과 남자들이 느끼는 건 달라요. 여자들은 감동을 하더라고요. 난 미친놈 같아요. 집착성이 심하던 거죠. 하루도 안 자고 2시간 오면. 내 여동생이 그런 남자를 만난다고? 야, 이렇게 안 하고 너 그렇게 잘 봐라. 미친 집착성이 강하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착각을 한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씩 매번 오잖아요, 연애 초기에. 그러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와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줄 희생해줄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잖아 맞죠? 싸고 좋은 제품은 얻듯이 마치 싸고 제일 좋은 그쵸.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하루에 예, 근데 어떤 사람이 4시간씩 왔다 갔다 2시간씩 하면서 집에 와주겠냐고요. 이게 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공짜 선물은 없어요. 공짜 선물은 봐요. 산타클로스 거짓말이잖아요. 공짜 선물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만을 무한 사랑해준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게 우리 격언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많이 쓰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조건에는 항상 독소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조금은 제가 그래서 맹신하지 말라고. 나한테 항상 세상이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맹신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금은 이성적으로 해서 요거 다 보시고 이제 본문으로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자기한테 무한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럴 거 같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유는 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감성적인 영역이 사랑이라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랑. 하고 들뜨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 감정이 지금 되게 오늘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느끼는 이 자기 효능감. 심리학 전공 네. 기관의 교수님이 이런 남자 무조건 조심하라 했음. 매일 만날 때마다 선물 주거나 데리러 오는 경우, 즉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경우 조심하는 게 좋다 했음. 통제 욕구가 높은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믿어서 혹은 자기 안에 두려고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만나고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결국 자기한테서 좀만 벗어나면 이제 부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지. 그렇죠? 네, 해서 요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좋습니다. 요거 밑에 제가 통제 욕구, 통제 컨트롤 욕구. 프릭이라고 지금 넣어놨거든요. 네. 심리학적 용어인가요? 아, 예, 컨트롤 프릭은 이제 그쵸.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음. 그래서 조종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그루밍이 잘해줘서 길들이는 거예요. 위에 술집 여자 저거의 방법처럼. 네.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여러분 요새 많이 들어보죠. 근데 이게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이 다르지만 결국 비슷하게 닮아 있네. 어떤 의미에선 진짜 얘네도 영혼의 쌍둥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채찍과 당근을 잘 사용을 해서 사람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저 컨트롤 프레이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통제 광들이 사람의 심리를 그 사람을 고립시켜요. 외톨이로 만들어서 내 말만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둘 다 쓰는 거예요. 저 방법들을. 가스라이팅과 하고. 그루밍은 보통 동시에 일어나요. 왔다 갔다 냉수 온수. 네네. 채찍과 당근. 그 채찍과 배드캅 굿캅 전략 아시죠? 채찍과 그러니까 당근 배드카 국가. 그러니까 형사법이시니까 오늘 이거 많이 아실 것 배운다. 같아서. 오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용되면 정말 나쁘게 쓰일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 달아날 수 있어요. 잘 찍어주셨네. 여자들끼리 이걸 자랑하잖아. 그게 자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당근마켓에서 정말 싼 물건을 샀어요. 싸고 좋은 물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쵸. 주변에 자랑하는 거지. 사실은 아닌데.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그게 고장 나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니면 중국산 짭이야. 안 그러면 이제 떨어뜨렸던 전자제품이거나 알 수 없는 하자들. 네. 네, 그러니까는 마냥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거 괜찮은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화를 내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 그 자기 효능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 기분을 깨트리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거에 혹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 이득을 원하는 거죠. 이기심이죠. 늘 그 흑자님도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예를 들면 6이야. 6이란 건 숫자 표현할 수 없겠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6인데 마치 8의 남자를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8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추구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그루밍도 당하고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기심 욕심에서 발현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들끼리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보면은 뭔가 걔가 이제 처음에 혹할 때 이제 우리 말리죠 다 같이. 근데 질투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결국 한 명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잘 가세요 하고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걔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근황이 들려오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친구였는데 걔가 불행해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러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욕심이 결국에는 눈을 흐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자기 능력과 상황에 맞지 않는 구입, 구매 같은 거죠. 맞지 않는 선택 혹은 구매. 욕심에서 결국 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욕심을 버리면 좀 안전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죠. 뭐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네, 세상 만사가 그렇죠.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또 덜 짊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항상 목가적인 삶을 추구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도파민 중독 세대에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쵸. 적절한 욕심을 부리자. 적절한 욕심이
욕심이 이제 좀 어렵는데 이것도 선택 문제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욕심,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 공부를 7을 했어요. 7. 그러면은 7만큼 쳐야 돼. 근데 9 정도로 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적당한 정확한 예시예요. 향상심은 도움이 되나. 다만 이제 과도한 향상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객관화 있죠. 객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화. 자신에 대한 객관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기가 7인지 9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자신을 알라. 맞아요. 스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잖아. 그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되면 뭘 안 부리냐면 불필요한 욕심을 안 부려. 그러니까 자기가 7인지 8인지 알아야 되잖아. 지금 시험 공부한 게. 근데 마치 9인 것 같은 거야. 9인 것 같은데 자기 능력은 9인데 9 정도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 쓰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한테 막 차이고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이 여성을 만날 만한가, 이런 것도 자기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고백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스토킹하고 이런 불법에 가담하고 불법을 하게 되고, 이런 자기 객관성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물론 맞아요. 이게 반대 또 있습니다. 향상심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자신감 있죠. 이게 가변 요소긴 해요. 가변 요소긴 한데 이게 자신감을 너무 올리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자기 객관은 사실 5, 6, 7인데 나는 군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자신감을 통한 자기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다르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자신감이 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면 불안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을 쌓는 법, 자존감을 쌓는 법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객관적 자존감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이제 능력 향상. 네, 결국 다 좋아요. 복합적으로 섞여 있긴 하거든요. 향상심이 있어야 능력 향상을 하는데, 그 능력 향상이 자존감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자기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욕심 없이 능력을 향상하는 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계속 발전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관련된 강의를 국내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EBS 그 위대한 수업이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강의라서 다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미없으니까 이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넘어갈 건데, 이제 넘어갈 건데 그거 악용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상향감,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기르는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향상심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보면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은 다이어트 약 보조제를 팔면 돈을 많이 벌고, 남성은 성공학을 팔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미니즘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페미니즘 진짜 저번에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할 게 남았나 싶을 건데, 그 채널까지 개설해서 할 게 남았다. 아주 많아요. 아직 끝이 없어요. 오케이, 해봅시다. 어쨌든 페미니즘 얘기 잠깐 시작을 해보면, 네, 근데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나쁜 남자를 만나고 와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용당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있었는데 둘이 뭐 같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나는을 여자는으로 바꿔주실래요? 여자는 이용당한 거다. 이용당한 거.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다라고 설정을 하는 페미니즘의 분류가 있어요. 그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에코페미니즘. 에코는 환경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는 동물이고 평화로운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가들이고, 여자는 식물이야. 잡아먹혀요. 너무나도 무해하고 순결한 식물이고 자본가들에게 짓밟히는 환경 그 자체라는 거죠. 네, 이게 에코페미니즘의 아주 약식으로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에코페미니즘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사이비 종교처럼 보일 만큼의 깊이를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의 종교예요. 완전 무결한, 마치 그 성모 마리아처럼 약간 너무나 순수를 지향하시는 그게 에코페미니즘인데, 이 에코페미니즘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번에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예요. 아, 그래요? 그분 페미니즘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채식주의자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 잘 몰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채식주의자가 뭐냐면은 그게 에코페미니즘 남편- 기반이에요? 네, 에코페미니즘 그래요? 기반이에요. 둘 다.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뭔가 여기 에코페미니즘을 갔다가 이해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네. 보세요. 제가 한번 그냥 잘 모르지만 한번 비유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남성의 폭력성 때문에 페미니즘을 시작했어요. 근데 페미니즘이나 운동권에서 상처를 받고 아예 그냥 사람과 단절을 하는
그런 네, 건가요? 맞아요. 아하. 네. 아하. 정확하게 이해하셨네? 아하. 역시. 이게 참 재밌네. 역시 아. 우리 돈변님. 네, 픽이 아. 맞아. 이게 예전에 시모님이랑 혹은 제가 밤톨님이랑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다 있네요. 아니 근데 심오하네. 근대의 철학을 많이 담고 있네. 특히 이제 여성주의 철학도 많이 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여자가 무조건 피해자고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다라는 세계관이 거기에서 왔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예시를 들어봤고요. 결국에는 근데 보면 이 여자분들이 82년생 김지영 아시죠? 알아요. 이러고 보시면 많았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경험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인생에 한두 번 이게 조금씩 겪었던 그걸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남자도 가능하겠다. 그럼, 군대 예, 가서 막 그쵸. 힘들고 막 맞고 다치고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지금 82년생 김지영이 딱 그 방식이니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경험이 하나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중에 하나는 네 얘기가 있겠지니까 이게 흥행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사연을 모아놨다 그랬죠. 과도한 피해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 보면은 남편이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다가 지금은 그만큼 대접을 안 해준다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의도는 뭐였겠어요? 처음에 과하게 해준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준이 거기에 잡혀버렸으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목소리를 계속 크게 내는 거 있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아니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작해요. 이게 결국 자아가 비대하다는 증거거든요. 스스로를 너무 고평가하고 있다고. 같은 의미긴 한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낮춰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고평가의 문제라고.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정확히는 그 해화 시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남역 살인사건 시위라든가 이거는 문재인 정권 이전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결국에는 여자들이 자기가 목소리를 내면 이 사람들이 들어준다라고 자기 효능감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깽판을 치면 이게 먹힌다라고. 이게 그 연인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 케이팝이 애들을 조져놨어요. 돌판이 애들 조져놨다. 네, 왜냐면 오빠를 위해서라는 집단적 목표 아래서 얘들은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도 그냥 대충 넘어가. 네, 그렇죠. 아이돌 오케이. 소속사에다 난리를 치고 트럭을 보내면 우리한테 결국 굴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자기 효능감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좋게 넘어가는 거는 이제 약간 멍청한 거고 끝까지 따지면 내가 이득을 쟁취할 수 있다. 이게 진상이 늘어난 원인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진상들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거랑 맞닿아 있네요. 다 맞닿아 있어요. 상대방한테 일단. 요구하는 방식이 이제 최초에 자기한테 잘해준 그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충전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니까 하고 이제- 자기가 뭔가 한번 진상을 부려봤을 때 먹힌 경험이 이게 되네라고 한번 학습을 한 경험이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기심을 키운다는 거죠. 네, 정치도 이기심이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가는데 이게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개념 아시죠? 변사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또 친구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얼한 현상이 뭐였냐면은 여시 머지 포인트 사건인데 이 네, 돈가스 사연이 집인데 나와요. 엄마랑 나랑 하거든. 코로나 4단계하고 장사 너무 안 돼서 빚내서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점심부터 손님이 엄청 많은 거야. 내가 너무 이상해서 어떤 손님한테 오늘 무슨 날인가? 포장이 엄청 많아요. 이러니까 오늘 축제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축제 무슨 축제? 이때 폰지가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0% 가격에 100% 가격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폰지가 터진 거예요. 결국 폰지 사기니까. 그 회사에서 일단 이걸 보장해 주나 보네. 처음에는 보장해 준다고 했나 보네. 네, 처음에는 보장을 해주다가 이게 휴지장이 되기 직전에 인터넷에서 먼저 안 사람들이 털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포인트를 빨리 털어야 되니까 모르는 돈가스 가게에 가서 포장으로 다 털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이거 정산 못 받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고 우는 거죠 지금. 돈가스를 어떻게 들고 너 먹지도 않는 거한데. 근데 그걸 저렇게 싸우면서 신나했더니까 그러니까 같은 여시 안에서도 저거를 바꿨다고 신나하는 사람이랑 숙제가 있어서 이러면서 당한 사람이 우는 거랑 같은 게시판 안에 공존한 거예요. 이게 사회 비극이죠. 현대사의 비극이죠. 사람이냐 너무한다. 다들 너무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폐업할지도 모른다면서 한쪽에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막 자기 잘 털었다고 좋아하고 있고 이게 현대사의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상하게 모금으로 해결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 머지포인트 사건이라는 게. 이거 보면 이걸 알면서 하면 업무 방해나 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알면서. 알면서 한 거죠. 어, 축제라면서 거짓말한 거랑. 폭탄 돌리기라는 걸 알면서 이걸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기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리고 이걸 좀- 마지막이 제일 나빴어요.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뽐뿌 욕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저래 놓고서 그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뽐뿌에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뽐뿌에서 이랬다는 그- 식으로 덮어 씌웠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결국엔 뽐뿌에 뒤집어 씌우고 근데 이 원래 평소 같았으면 뽐뿌한테 뒤집어 씌우기가 됐는데 이게 너무 일이 커지는 바람에 같은 여시 유저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출을 많이 시켰어요. 생중계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세탁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뽐뿌 짓이다라고 이걸 다 세탁을 했었어야 됐는데 여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세탁을 하는 게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힘빠른 새끼들 뻥 거지 새끼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뒤때 것도 같은 내용이라서. 근데 그렇게 모든 과정을 겪고 놓고서 그냥 우리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가 아니라 이거 전부 다 한남들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끝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저지른 사람도 자기가 아니라고 세탁만 하면 돼도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세탁을 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쉽지 않네 진짜. 근간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도 보면 말리는 사람들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들 진짜 많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오로 이게 연결이 될까봐 모두가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저 그냥 일부의 못된 사람들. 일부- 그러니까 저 예시로 본 일부 못된 사람들의 사고가 뭐냐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헤쳐볼 수 있는 이익 집단인 거예요. 같은 여자라도 정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 못하게 하잖아요. 나는 뭐 여시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달글 하면서 아까 있었잖아요. 입막음을 시키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여초 카페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입막음을 시키면서 그 일부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모든 여자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이제 정체성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기심의 메커니즘이에요. 소수가 이기심을 때문에 관련도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이 돼야지 내 잘못이 희석되니까. 무섭죠. 집단에 숨어서 익명에 숨어서 네. 맞죠?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문제가 된 사람도 여시 내부에서 몇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많아봐야 몇백, 몇천, 뭐 몇만 정도겠죠. 저도 아쉬운 게 저도 전에 말했지만 채용할 때 여대 출신들은 제가 조금 별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여대 출신 분들이 아닌데 일부가 그렇게 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환경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그거는 오너의 고용 철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 그건 중 오너의 마음이죠. 모든 여자들 중 10%가 90%의 조용한 사람 욕먹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나 전투력이 너무 좋아서 아까 그 딱 입막음 하는 거 보셨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거.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돌 팬클럽 활동하면서 다른 팬들 입막음 시키던 그 조별과제에 익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하는구나. 희석하고 숨으려고. 네, 그래서 연대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너희의 맑은 물에 나의 어둠을 희석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그때 HOT 얘기를 했지만 70년대 후반 출생들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팬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팬덤으로 하시던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여자들 중에 저런 악질적인 팬덤 문화에 익숙해서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뭔가 문제가 되는 나쁜 사람들의 소수가 90%의 조용한 사람들을 욕먹이는 거죠. 하고 연대해달라고 발목을 잡는 거죠. 자기의 죄를 희석시키기 위해. 그래서 이제 제가 욕을 먹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동현이랑 같이 나온 쫀득이라는 거 있거든요. 쫀득이? 남자들이 쫀득이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게이 몰카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성인물이잖아요. 팸이 쫀득하다고 네. 하는 거 그거 게이 몰카에서 나온 게이 두 명이 네네네. 하면서 티읕이 비읍 티읕한테 쫀득하단 말 엄청 격정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외부인들 들으면 좀 많이 민망스러워. 그게 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당하지 않는 플랫폼에서 이게 됐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안 나와요, 지금. 사이트 같은 데 터지고 이러면은. 근데 저보고 그거를 증거를 대라면서 아까 제가 여시가 뽐뿌에다가 덮어 씌운다 뒤집시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시에서 버블티 먹는 것만 봐도 짜증나는 거라고 쫀득하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체
출처라고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면서 쫀득이가 이렇게 뭐냐 그 나쁜 그 말 아니냐. 그러니까 하다 남자들 버블티 먹는 거 정 떨어지면 버블티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출처 출처를 교란. 교란시키는 거죠. 출처 교란. 그거 아닌데? 아닌 척. 그리고 또 이제 맞는 말을 하면은 그걸 또 다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서 무토발 금지도 보면은 일본 남자의 무토가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딱 여자들이 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적어도 관찰해온 남자들은 이런 걸 굳이 유래를 구구절절 지어내지 않아요. 그냥 출처 일단 교란. 질러요. 알게 뭐냐요. 그런 기승전결을 그렇게 따지는 스타일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밑에 괴벨스 프로파간다로 넘어오시면 선동에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메시지를 정하고 트위터를 통해 확산시키는 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트위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트위터가 이제 확산을 시키는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의 메시지를 딱 정하고 그걸 이제 스피커들이 알아서 퍼가도록 시스템화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현이 퍼뜨려 이러면은 동현이를 딱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세뇌된 것처럼 동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무토바 금지를 한번 딱 퍼뜨리니까 이게 기간이 무토바 금지가 퍼지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한 일주일 내외로 그런 용어들이 딱딱딱 자리를 잡는 걸 보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약간 그게 있을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거대 네, 그 메신저들 아까 있어. 리라라든지. 리라 그런 분들이 이제 마터 이런 몇 명 사람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남성 사안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 이슈에도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이드를 은근히 줬어요. 많이 퍼갔어요 내 것도. 근데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은근히 퍼가더라고요. 근데 이 마터. 사람이 근데 어디 어둠의 세력이고 이런 건 아니고 자기 딴에는 되게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되게 웃긴 게 농민들 연대하자 개난리 쳐주는 한여들 뒤통수 맞는 것까지 리얼.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본인들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웃긴 게 거죠. 그러면 농민들 많은 사람들이 남자고 약간 네, 가부장적인. 모순이 생기죠. 이상하잖아요. 나 오빠가 허락해준 모순적인데? 페미니즘. 모순을 견뎌야 되죠 좌파는. 그러니까 오빠가 허락해준 페미니즘이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운동권이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모순을 견뎌야 되네 이게. 네, 그러니까는 결국엔 이게 종교화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절대 신이 존재하는 거, 절대 이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중국집 가면 뭐 좋아하세요? 중국집 짬뽕 좋아합니다. 짬뽕 좋아하시죠? 네. 저는 짜장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누가 옳다 그르다를 가릴 수 없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마음을 정하는 거 이거는 각자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짬뽕이 무조건 진리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은 다르죠. 과학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어요. 그렇죠. 해는 늘 동쪽에서 떠요. 해가 서쪽에서 뜰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물은 영도에서 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게 있는 건 과학뿐인데 이분들은 자꾸 신념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결국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결국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잖아요. 마약성이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신념을 주고 이게 보면 결국 아이돌 팬이랑 똑같잖아요. 이 신념은. 이게 그래서 정치의 팬더마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결국 신념이 되고 이 신념으로 돌아가는 게 아이돌 팬이고 이게 정치의 팬더마까지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듯이 이 사람들은 도파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뿌듯해지는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비대와 자기효능감. 연대하면서 그리고 네네. 이걸 맞다 과학적으로 맞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기여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네, 근데 오케이. 이걸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 만드는 거. 아. 이 사람들이 헤드에 있는 오빠들인 거예요. 아. 그쵸? 오빠들이. 이게 오빠의 힘이고, 이게 종교의 힘인 거예요. 이게 종교화의 신념의 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 전쟁하면 결국 있죠. 신이 있으면 신과 싸우는 악마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누구든 악마를 하려 해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 이슈에선 한남이 있고, 정당 이슈에선 또 상대 정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오가 쌓이는 과정에서 악마가 필요해. 그렇죠? 어느 변이든 증오가 생기면 그 증오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고요. 정말 그 시위가 종교 집회랑 닮아 있습니다. 노래를 네, 부르고 노래를- 연설을 하고요. 쾌락을 주죠. 네, 다 같이 찬송가 부르듯이 일체감을 주고 종교 집회랑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의 집회는. 간증을 하고요. 한 명이 나와서 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요. 누군가의 악마가 적이 있죠, 항상. 그런 악마 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적을 쓰러뜨려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집단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고요. 그런 것처럼. 네, 어. 그러니까 그분들 맨날 나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정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남이 나오는 거고 사실관계와 다른 이제 상관이 없는 문제까지도 다 이제 단점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일종의 정치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가 닮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그러다 말고 그러면 나쁘지 말고 정치 행위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괴벨스의 프로파간다와 닮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선을 넘었던 나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형태는 홍위병을 계속 떠올리잖아요. 좀 과하다. 네, 정치 과하죠. 선을 행위지만 많이 너무 넘었죠. 과하다. 선을 너무 과하게 넘었죠.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인터뷰를 보는데 그 시위에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탄핵 찬성 시위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고향감에 차이지 않아요, 되게? 되게 고향감에 차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2030 여성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파민이 쫙 분비되는 순간 본인이 뿌듯함의 극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오는감의 극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증오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순간 저 어둠이 당신의 증오를 이용하러 올 거라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아니 그 모두가 해당돼요. 아니 그거를 보면서 밤새도록 저렇게 왜 하지?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네, 굉장히 그래서 이게 정치의 이제 사이비 종교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실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또. 자기는 내 얼굴에 뭐 붙은 거 나는 못 보잖아요, 거울 보기 전에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게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분이 태극기 부대는 어떠냐? 그것도 유사한 형태 아닐까요? 저는 유사한 형태라고 보는데. 태극기 부대는 조금 달라요. 어때? 태극기 반대쪽이구나. 부대가 흘러가는 메커니즘은 조금 달라요. 이게 그 태극기 부대는 누구랑 닮아 있냐면은 이준석 씨한테 공감하는 fem코 회원들과 닮아 있어요. 동시대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제가 연대라는 표현을 지금 쓰기 싫어서 되게 다른 표현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성이 주는 친밀감. 왜 동시대성인가요? 같이 사는 그러니까 그 이준석 같은 연령대, 같은 연령대. 30대 남성. 네, 이거는 동료 정도로 해드릴게요. 동료. 어떤 동료애. 동료 애 정도. 예. 그렇구나. 좀 다르네요, 맞죠? 네, 해서 맥락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 이제 원론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게 종교는 결국 맹신을 낳아요. 그 이 맹신이 사명감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잔다르카가 된 기분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에는 뽕이죠, 뽕. 인민의 마약. 보통 정치하면은 이게 마약보다 더 중독성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효능감의 극치가 정치잖아요.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주는 그 자기 효능감은 마약보다 더 큰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제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모두 다 벗겨놓으면 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시 회원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시위대라는 옷을 입었을 때 즉 내가 특정한 무리에 속했을 때 내가 뭐라도 하나는 보탰다는 게 내가 진짜 뭐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옷을 입은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닌데 명품 소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뭔가 해내고 있다. 맞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의 종류를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좋습니다. 네 이제 연애형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연애형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 오케이. 네, 그게 퐁퐁남. 뭐냐면 아니 퐁퐁남보단 스탑럴커.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일단은 변호사님이 잠깐 다녀오시는 사이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탑럴커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탑럴커가 뭐냐면 우리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때 이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럴커라는 걸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럴커는 땅 밖에서는 아무런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면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때려요. 이게 럴커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다 죽여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공격이 올라오는 걸 알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딱 걸어놓으면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먹이가 딱 중간까지 왔을 때 스탑을 풀면은 공격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스탑 럴커라는 표현을 써요. 해서 그 식충식물 아시죠? 네. 걔네가 가만히 이렇게 먹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식충식물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거는 약간 그 암거미랑 비슷하네요. 거미의 생식 과정을 보시면 조금 재밌을 거예요. 그 비슷해요, 되게. 맞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유형은 연애형 페미. 연애도 하면서 만나고 어쨌든
거는 자기의 그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정체를 좀 숨긴다고요, 숨긴다? 스탑러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려심이나 이기심을 연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소한 배려가 부족하면 티가 난다고. 사소한 배려가 없는 거에서 티가 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디타 도와달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 이제 알아볼 수 있다고요. 응. 자질 땐 자기하고 싸우면 한남 새끼야. 네네. 자기한테 돈을 잘 쓰면 자기하고. 그래서 이런 타입한테는 집 주소를 알려주면 안 돼요. 듣기 때 봐요, 진짜로. 대박. 이거 여초에서 진짜 팁으로 돌았어요. 같은 여자들끼리도 이래요. 집 주소 알아내서 얘 재산 얼마 있나 이런 거 확인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서 막 얘 집 되게 못 살더라 이러면서 막.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성애로 넘어가죠. 네. 무성애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만날 일이 잘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잘 없어요. 회사에서나 이럴 때 가끔 그냥 이제 뒷담이나 하지. 다만 이들은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페미니슈가 터졌을 때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왜 예비군이라고 무성- 잘못 썼는데 왜 무성애예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D나 3D 남자, 그러니까 현실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3D 남자인 거고 2D가 이제 뭐 만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이런 여기에 이제 관종이 붙으면 뭐가 되냐면 한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이 쌓인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보면 쌓인 게 많잖아요 지금. 저도 쌓인 게 많은 관종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분들 뭐에 한이 많아요? 뭔가 나쁜 경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주식 갤러리에 보면 태아령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낚시글을 써가지고 되게 들어가고 싶은 제목을 쓴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되게 끔찍한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본것 같아요. 거예요. 이게 한이 많은 애들 특징인데 제가 얘 심리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직접 왔더라고요, 제 방송에.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더라고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다고 해서 자기의 되게 불쾌했던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은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랑은.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쁜 남자한테 불쾌한 경험을 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결국에는 절대악과 절대선이 없잖아요, 보면은. 나도 이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공격받는 입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이 친구들을 욕하세요, 뭐 이 친구들은 어리석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도 증오의 늪에 빠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둘 다 서로 증오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걸 하는 거라서. 다만 아까 관종이 붙었죠. 저는 사실 제가 이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강의할 내용이 더 없어지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예나 이런 게 이걸로 제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명예를 얻겠어요. 하지만 이런 자신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저런 쪽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자신을 공격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거울 같은 거네요, 거울. 지금 비판하는 모습이 자신한테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 저도 저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이제 제가 욕 먹었다는 그 레즈비언이라고 욕을 먹었다는 게 똥피부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남자가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야. 이게 이분이 여인섬이야, 여인섬. 예, 이분들이 여인섬이야. 그리고 이분들 이제 합숙소 얘기 오늘 나옵니다. 해서 지금 보면은 남자 자체를 혐오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파걸이란 뛰어난 여성. 그러니까 알파걸을 키워놨더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쓰러뜨려야 할 상대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아버지를 죽여야지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자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자꾸 아버지를 죽여야만,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햄릿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섞이긴 했는데, 근데 그 증오가 사실은 되게 덧없어요. 근데 남자 자체를 이제 자기가 여자들만 있는 데서 살고 싶으면 남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싫겠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이들이 여자를 싫어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형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게 되게 나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써놓은 P로 시작하는 굉장히 나쁜 용어가 있는데 피땡게. 네, 피땡땡을 이제 제가 차마 이제 소리를 못 내는데, 이 유래가 어디냐면은 일간 베스트에 보면은 성소수자 갤러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용어를 쓰더라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출처가 거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여자를 증오하냐라는 게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거 투사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그 계기가 저 사건이었어요.
누가 네, 어떤 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절대 가질 수 없는 남성성에 대한 그런 욕인가요? 아니면 개인은 절대로 자궁을 가질 수 없잖아요. 어. 개인은 생리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서 피땡땡이라 부른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결국 제가 오케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계열이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견해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레즈형이라는 건 결국 성소수자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모두 그럴 거라고 스테레오타입을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성소수자가 되는 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이신 분들은 원래 그러신 분들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후천적 선택적 성소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만화 중에 란마 2분의 1이라는 게 란마 2분의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남자가 되고 맞아. 찬물 닿으면 맞아, 여자가 맞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선택적이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특징을 이때는 이렇게 써먹고 저 때는 저렇게 써먹고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성소수자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뭐 그냥 일반 모든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아까 여자들 얘기할 때처럼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특성을 그때그때 자기 유리하게 권력처럼 휘두르는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을 후천적 선택적 성소수자라고 불러요. 뒤틀린 성소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개성이잖아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특별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변호사님이 짬뽕을 좋아하듯이 그게 약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짬뽕을 좋아하니까 라면서 이거를 막 자꾸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짬뽕 소믈리에다. 나는 짬뽕을 이제 모든 짬뽕을 섭렵해본 존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짬뽕의 가치를 뭐 인정받고 싶으면 5만 원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특징을 수단으로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짬뽕을 좋아한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쓰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시킨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기의 그 개이성을 수단화시켜요? 게이가 아니라 여자로 예를 잠깐 들어보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면서 정수기통은 남자가 갈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런 걸로 따지냐 약간 이렇게 나올 때 게이를 예를 선택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있나? 성소수자니까 뭐 화장실을 우리 것만 따로 만들어줘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올림픽 같은 거 나갈 때 자기가 아직 성적인 호르몬 치료나 이런 걸 안 받지만 나는 나를 여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성 경기에 나가게 해줘 해서 그럼 피지컬에서 여성을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본네이처 여성을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수단화 시킨 거죠 그걸. 염색체 기준으로 가버리면 자기가 거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성과 정체성을 분리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염색체 기준으로 갈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로 갈지. 그러니까 자꾸 과학은 결정된 거잖아요. 염색체는 결정된 거잖아요. 유전자나 뭐 호르몬이나 이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나의 정체성, 감성, 인문학의 영역을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이게 이 사람들이 수단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염색체는 피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말장난을 친다고요. 이게 그리스 시대의 그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였던 소피스트들이 하던 그 말장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뒤틀린 성소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이제 같은 여자들이 자기를 좀 덜 거부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좀 잘 먹힐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고 모든 게 아니에요. 제가 봤던 뒤틀린 예시예요, 이거는. 그렇고 이제 게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남성성에 대한 선망이 약간 뒤틀리신 분을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 대한 질투심, 예, 알파 메일에 대한 선망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알파 메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약간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서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근데 여자한테도 가야 되고 남자한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후천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애정을 갈구받고 싶은 그 수단으로 쓰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면 다른 성별이라도 사실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틀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타깝다. 네, 안타깝죠.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동경과 내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충족감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욕구라는 게 결국 내가 노력을 해서 인정받는 과정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쵸. 성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즉석 도파민이잖아 이게. 필요한 욕심이네 결국. 네, 과욕이네요. 네, 과욕.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성욕의 노예가 됐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들만의 천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린 먹잇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늑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늑대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떼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좀 그렇죠. 성적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LGBT 연합군의 정체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해처모여 되게 잘하잖아요. 아까 여시 해처모여 잘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예비군인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쉬울 때는 손잡고 배부를 때는 서로 싸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숙소 얘기로 넘어가자면 합숙소 궁금하다. 네, 그 코로나 때 신천지 합숙소 털린 거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 잘 몰라요. 한번 볼까요? 네. 과천 신천지 보시면은 합숙소. 와, 씨, 86곳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존재를 모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신천지 합숙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근데 이게 보면은 합숙소에 동성들끼리 있지 그 남녀를 같이 지내게 하지 않거든요. 성적으로 100%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주 신도들이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굳이 이제 그 거시기 뽕짝을 안 하더라도 보면은 여자들끼리만 뭘 하자. 여자들끼리 서로 돕자. 여자들끼리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결과는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조별과제 할 때 내가 편하게 조별과제 대신 해줄 애들 뽑아가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자기는 공짜로 살고 그러니까 집세 내는 애 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착취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문홍바랑 비슷하네. 친분을 예, 친분학경에서 착취한다고. 내가 일단 무급노예라는 그 단어를 계속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판럴커 있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내 말을 잘 듣게 될 때까지 아까 처음에 배웠던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을 반복을 하면서 그걸 같은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합숙소예요. 그래서 너는 돈 벌어오고 왜냐면 집값을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너, 뭐 생활비 이런 거 내야 되니까 하고 누구는 집안일을 해라. 대신에 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이게 운동권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사이비 종교일 수도 있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대요. 아까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두 번째 몽고반전 편에서 형부가 예술을 한다면서 결국 기둥서방이라 그랬잖아요. 기둥서방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이 여자들도 같이 여자들끼리 사는데도 거기에서 기둥서방이 한 명 붙어 있다고요. 그럼 기둥서방이 그 혜택을 누리는 동안 우리 밤톨자 같은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밤톨자한테 제가 그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 합숙소 출신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치킨을 쌌거든요. 무급노예. 아까 얘기했던 제가 무급노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사이비 시스템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운동권도 될 수 있고 사이비 종교일도 될 수 있죠. 네, 뭐든 간에 이 착취하는 기생충이 하나 붙어 있고 나머지들이 연가시랑 곤충 있잖아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계인 거예요. 기생하는 관계예요. 기생충, 패러사이트. 네, 결국 연대하고 싶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너라는 맑은 물에 나의 어둠을 희석시키고 싶다고. 그렇군요. 너라는 맑은 물에 나를 희석시켜 물줄을 찾겠다, 호구를 찾겠다. 되게 슬프죠. 근데 슬픈데 좋은 이해 가지 않아요? 좋은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좋게 해석해 볼게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네네. 서로 잘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 좋은 팀 플레이. 글쎄요. 대학 과제 할 때 팀별 과제 하잖아요. 그때 나쁜 방향이 있고 좋은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 발표를 잘하고 누구는 네네. 토론을 잘하고 누구는 자료 준비를 잘하고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연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아닌가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좋겠지만 방향으로 가면 그렇겠죠. 맞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결국 파멸하는 결말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죠. 맞죠? 네, 공유지의 비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극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공유지의 비극을 본 적이 있으니까. 여시 기억나시죠? 여시. 아까 그 머지 포인트. 네, 결국에는 이게 이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이런 게 잘 돌아갔겠죠? 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소련의 몰락으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제 이미 끝난 시스템이라는 걸 조금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주의이기도 하죠. 맞죠? 전체주의. 네, 근데 이상이 높으신 분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남태령에 시위 나오신 분들도 남태령에 그 농민분들 있잖아요. 경자유전 원칙 내세우시면서 되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거 제가 그때 긴급 라이브 해가지고 농민 12조 다 분석해드렸거든요. 일단은 이 연대라는 아름다운 말이 주는 아름다운 장미엔 언제나 가시가 있다는 거. 네, 이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옛날에 사실... 팀원자님이랑 저희랑 클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무료 휴대폰 공짜 그런 거지. 아, 그 공짜폰에 함정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 사실은 약정이 걸려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건데 그거를 이제 자꾸 좋은 말로 포장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보고 알게 됐죠.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떠올리다 보면. 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 조심을 하시고 이제 원인을 살펴봤을 때 이제 교육의 문제였다. 교육의 문제였다. 아하. 네,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시작된 이해찬 세대가 이제 결국에는 뭐 하나만 네, 잘하면 맞아요. 대학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말 진짜 귀가 썩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거의 폐해가 뭐냐면 대학은 간다 쳐 마이스터고로. 근데 그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 직능제 그 입시. 근데 이거를 해서 오케이 대학은 갖다 쳐.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만 기술을 배워서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학습을 하는 게 대학 가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질적 하락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첨부해 놓은 거 보시면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경제 발전이 빨리 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했던 이제 전통 규범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혼란기예요, 지금. 우리는 혼란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가치관들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물론 좋게 바뀐 점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자들한테 약간 되게 못된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치마가 되게 짧은데 막 이런 식으로 좀 무례한 얘기하는 거 그런 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쪽으로 나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탈 행동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지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들한테 아노미 현상이 왔는데 이제 여성주택 보급을 그때 왜 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성 정책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용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 이익 집단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때가 나왔거든요. 초이노믹스 할 때.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일단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 살 기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임대주택 쪽으로 보급을 하잖아요. 근데 내 집을 갖는 것과 임대주택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저는 제 집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임대주택을 보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이기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에 결국에는 이들을 이익 집단화 시키면은 자기들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임대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임대라는 게 정책이 바뀌면 거기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을 가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재산이니까. 이게 북한에 사실 이제 보면은 우리 그때 북한 남한 나뉘고 나서 농지 개혁할 때.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나라가 다 일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경작권만 줬잖아요. 그치. 그게 차이였죠. 이게 임대주택이랑 똑같이 가는 거라고요. 대신에 이들을 이익 집단화 시켜서 자기들의 경작권을 가지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라고요. 결국에는 이기심만 남은 이 사람들을 자기들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이득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의 토지 개혁령이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자기 이득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맞죠? 자기한테 주니까. 공짜로 주잖아. 마치 토지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난 변호사님이 이래서 좋아요. 진짜 하나를 딱 얘기를 하면은 탁탁 나와. 내가 원하는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랑 지금 말하는 그 주택 보급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나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맞아요. 근데 악만 남은 거야, 악만. 맞아. 그래서 집단 농장화 시켜서 맞죠? 그 제가 얘기한 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현상이 돼야 돼. 여자가 혼자 살아도 내 집에서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에다가 넣어놓고 그게 막 복지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한 거죠. 여자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1인 1주택 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근데 악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의 현실이 보이잖아, 자기도.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거다라고 세뇌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불행하냐. 맞죠? 실제로 불행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자꾸 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결국엔 자기가 아프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게 나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물에 비친 내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사회 전체가 거대한 금쪽이가 되어버려서 서로가 자기가 더 아프다고 울부짖게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고. 그리고 청춘이라 아픈 게 아니라 늙으면 더 아파요. 마디마디가 쑤신다고 비가 오면.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결국 뭐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사기라고요. 그렇죠. 사기죠. 정치적 네. 사기라고 할까요? 사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인간의 바닥을 인정해야 돼요. 벗겨놓으면 결국에는 다 살덩이들일 뿐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만 어른이 될 시간이에요, 다들. 그렇군요. 언제까지 금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악함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 잘 사는 거 보면 짜증나고 연예인 보면서 뒷담화는 자기의 추악함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남이 맞아요.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남자들도 그런 거 많죠. 네, 결국에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고요. 남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남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 구조가 많잖아요, 요즘 사회적 갈등이. 그쵸?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그쵸? 게 남녀 갈등이에요. 물론 네. 남녀 갈등 중에서 모두 다 여성들이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 중에서 여성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근데 남성주의- 사실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남성에도 반전을 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는 이 갈등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둘을 그렇지. 싸움을 붙여놓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보셔야 맞아요.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엔 싸움 붙이는 사람 거기서 누가 이득을 얻는지 봐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를 넘어서 남자들한테도 점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남자들한테도 퍼져나가서 이게 일종의 미러링이 일어난 게 저는 이세계 그 퐁퐁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쓰던 방식을 남자가 했더니 그 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할 거라서 따로 냅두고 슬슬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이런 피해 의식 있잖아요. 이게 결국 자아비대가 오는 건 결국 자기 연민이 온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못한 헐벗은 나를 보면서 자기 연민이 온다고요. 결국에는 나를 비대하게 끼워놨다가는 이게 제가 여자니까 뽕브라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뽕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진짜 그게 보이잖아요. 그때 오는 그 현타의 그 이제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거에서 둘 다 벗어나야 돼요. 양쪽 다 같이 벗어나야지 갈등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증오하면 안 된다고. 스테레오타입화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을 하려고 들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증오하는 건 결국 자기도 도구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누군가를 증오하지 말고 타인에게 결국 뭔가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신을 믿고. 네. 이제 그러면은 돈변님의 결혼에 대해서 저도 답을 드릴 때가 됐죠. 아,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마지막에 네. 뭐 묻어놨을 줄 알았어. 네. 완벽한 수미성간, 목적성, 주제 확립,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결국은 저점에 절망하지 말고 고점에 들뜨지 않도록 위기를 버티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 영화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예민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래 같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할 때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싸우질 않아요. 덜 싸워요. 최소한.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싫은 점이 적은 사람을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고가 아니라 차악을 찾으라고. 그러니까는 변호사님이 그걸 알려면은 내가 뭘 싫어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낯의 스스로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오늘 집에 가서 씻을 때. 그래서 한번 마주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그냥 포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이다를 조금 운명의 상대를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아, 좋은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아니, 이 말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점에 절망하지 말고 고점에 들뜨지 말자. 결국엔 상대에 대한 과한 기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아비대. 그러니까 이상한 자기 효능감이 결국에는 상대한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과한 기대. 그러니까 나를 내 스스로의 알몸을 보듯이 그 상대도- 사람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 네, 똑같이. 나를 보듯 상대를 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많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잖아요. 제가 여성에 대해서 예시를 들긴 했지만 남성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은 서로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며 기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엔딩 멘트는 마무리 살짝 멘트까지 준비해 오셨네. 좋은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데이비님 어쨌든 너무 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조금 그러니까 상대가 결국에는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저 메커니즘이 결국 내 약점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까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토론하면서 보는데 어떤 분들이 토론 끝나고도 막 엄청나게 장문을 보내와요. 결국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 가져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기 얘기를. 그렇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참 있구나. 예,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모든 인간에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무언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잘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대인관계를 해나가면은 아마 나락에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서 이제 상대방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변사님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은 되게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동의는 하지 않아도 존중은 해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고 그 대중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중들보다 시청자들이죠. 시청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토론 참여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모님 모시고 밤톨님 모시고 이럴 때는 한 명이잖아. 한두 명. 최초에 하니까. 근데 그쵸. 이제 좀 이런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3, 40명인가 50명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20명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끝까지 차분하게 들으면 뒤에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아까 악의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A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수천 명 되겠죠. 수천 명이 그걸 다르게 했을 때 거기 다 가서 제가 경비병처럼 지킬 수가 없는 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제가 변호사님은 믿는데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순처럼 들렸다고. 우리도 말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역시 말은 쉽지가 않은 진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A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시간 문제거든요. 결국 문장을 예를 들면 그쵸. 어떤 얘기를 할 때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다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안 들어주거든요. 반대로 제가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것처럼 그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다 끝까지 안 들어줘요. 그러면 A, B, C, D A 얘기를 할 때 B, C를 붙여서 얘기했는데 A만 딱 떼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이제 변호사님 대답하지 마세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내가 영상에 기록 하나 남겨놓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변호사님은 직업상 굉장히 정치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다부다 입장을 말씀하실 수 없어요. 이건 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 비슷해요. 그래서 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꼭 곡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대답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 넘어가자고. 네, 그래서 맞는 하고 말이십니다. 네. 하고 지뢰는 지뢰밭은 조금 피해 가시고 네, 맞는 말이고. 근데 저도 느낀 게 솔직히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100만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만 구독자 더 모으고 싶고 10만 되고 싶고 20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한쪽에 서서.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구독자 많은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행복한 비슷해요. 삶을 예. 살아야 되는 건데 아까 저거랑 비슷한 거 자기 객관화잖아. 자기 객관화. 자기가 뭘 그쵸.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구독자 많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만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한쪽의 스탠스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30명 채팅부터 시청자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30명, 50명, 100명일 때도 행복했거든요. 어제 공부 방송 하는데 한 30명 봤거든요. 그때도 뭐 크게 무난하게 했습니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유튜버 분들, 저도 이제 유튜버 분들 많잖아요. 구독자 높은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춰주면 끝이 없다. 그건 오래 못 간다. 아까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뽕브라랑 비슷한 거예요. 뽕브라를 차고 오랫동안 못 가요. 자기를 그쵸.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땀차요 땀차.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저가 어떤 사람이냐로 살아야 되지. 예를 들면 제가 동독여대로 유입이 됐잖아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쵸? 그 동독여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아닌 걸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뽕브라와 같은 거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하나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그 왕관이 제가 원하는 왕관이 있을 수 있고 맞아요. 그 시모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해야 돼요 언젠가는.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정치적이다.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지지층이란 거는 일률화된 스탠스도 필요한 거고요. 그게 과연 제가 원하는 삶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업적 마인드로 가실 거면 언급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 이돈으로 살고 싶으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스탠스 어딘가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이번에 경험하신 그 모든 것들이 동덕여대 라카치란 그 친구들처럼 뭔가를 느끼셨을 거예요. 다 저는- 느낀 점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뭐랄까. 제가 원하는 삶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다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구간이죠. 네, 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인간은 성장하는 거니까 그건 결국에 맞아요.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맞는 말입니다. 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명확하게 한번 말로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변호사님이나 나나 둘 다 같은 질문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같은 질문 들어오면 영상 봐라고 얘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기 아이, 때문에 요거를 이제 내가 교통정리를 조금 해주고 아유, 가고 싶었어요. 이거 보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장님. 네, 그러면은 오늘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긴 얘기 함께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변호사님도 오늘 잘 들어가시고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까지 하고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